직장인 수진이의 스트레스 탈출기. 수진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최근 몇 달 동안 프로젝트가 연달아 겹치면서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내일 할 일을 생각하느라 잠들기 어려웠어요. 또 머리가 아파? 수진이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관자놀이를 눌렀어요. 어깨는 돌처럼 굳어있고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어느 날 수진이는 화장실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인지 얼굴이 푸석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겨 있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점심시간에 수진이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어요. 숨막히는 사무실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옥상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인사팀의 박 과장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과장님 뭐 하세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수진씨. 스트레스 해소 중이에요. 간단한 호흡법인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호흡법이요? 네, 4785법이라고 해요.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몇 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차분해져요. 수진이는 반신반의하며 따라해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반복하니 정말로 가슴이 덜 답답해지는 것 같았어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맞죠? 저도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이렇게 해요. 회의 전에도 하고 퇴근 후에도 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날부터 수진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호흡법을 실천했어요. 고객사에서 화를 낸 후에도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한 후에도 말이죠. 한 달 후 수진이는 여전히 바빴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몸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특히 어깨와 목이 항상 뻐근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집 앞 공원을 지나가다가 요가 매트를 깔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무료 요가 클래스였어요. 처음이세요? 함께해요. 강사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참여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따라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점점 몸이 풀리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와, 어깨가 이렇게 가벼워진 게 언제였지? 수진이는 놀라며 어깨를 돌려봤어요. 요가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걸었어요.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깊게 잠들 수 있었어요. 이후 수진이는 일주일에 2번씩 요가에 참여했어요. 요가가 없는 날에는 집 근처를 30분 정도 걸었어요. 신기하게도 운동을 한 날에는 업무 스트레스도 덜 느껴졌어요. 2달째 수진이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업무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 문제 등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일기를 쓰는 사람을 보았어요. 예쁜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수진이는 문득 중학교 때 일기를 썼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일기 쓰는 게 좋았는데. 수진이는 서랍에서 예전에 사둔 노트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받았던 일, 기분 좋았던 일, 걱정되는 일들을 마구 적었어요. 신기하게도 글을 쓰다 보니 머릿속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막연히 답답했던 감정들이 구체적인 문제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은 생각보다 작은 일이었고 어떤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였어요. 팀장님이 화를 낸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였을 수도 있겠네. 수진이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보며 적었어요. 일기를 쓰는 것이 습관이 되자 수진이는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됐어요.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던 예전과 달리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석 달째 수진이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동료들도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 같은 팀의 후배 영수가 수진이에게 다가왔어요. 선배님, 요즘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워 보이세요?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어요. 수진이는 자신이 그동안 배운 방법들을 영수에게 알려주었어요.
호흡법 운동 일기쓰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수진이와 영수는 점심시간에 함께 옥상에서 호흡법을 하고 퇴근 후에는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영수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함께하니 더 재미있었어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격려하면서 스트레스도 더 잘 풀렸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컸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시원해지네요. 영수가 말했어요. 맞아요. 혼자 끙끙 앓을 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수진이도 동감했어요. 넉 달째 수진이는 스트레스 관리의 고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한 기분이었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잘하게 되었지만 진짜 행복한 기분은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어느 토요일 수진이는 오랜만에 할 일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집에서 늘어져 있었을 텐데 문득 예전에 좋아했던 요리가 생각났어요. 오랜만에 요리나 해볼까? 수진이는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고 집에서 천천히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양파를 썰고 마늘을 다지고 토마토 소스를 끓이는 과정이 묘하게 즐거웠어요. 다른 생각은 사라지고 오로지 요리에만 집중하게 되었어요. 이런 기분이었지. 수진이는 완성된 파스타를 먹으며 만족스러웠어요. 그 후 수진이는 주말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요리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카페를 탐방했어요. 이런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행복감을 주었어요. 5달째 수진이는 거의 완벽한 스트레스 관리 루틴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끔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회사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수진 씨 전체적으로 건강하시지만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밤에 깊게 잠들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잠들기는 하는데 자고 일어나도 피곤해요. 잠자리에서 핸드폰 보시나요? 수진이는 깜짝 놀랐어요. 매일 밤 침대에서 SNS를 보다가 잠드는 게 습관이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수면 환경을 개선해 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핸드폰을 멀리 두고 방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수진이는 의사의 조언을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핸드폰 없이 잠드는 게 어색했지만 점점 깊게 잠들 수 있었어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니 다음날 컨디션이 확실히 달랐어요. 6개월 후 수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여전히 바쁜 직장 생활을 하지만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5분 정도 명상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호흡법을 하거나 산책을 했어요. 퇴근 후에는 일주일에 2번은 요가를, 다른 날에는 집 근처를 걸었어요. 주말에는 요리나 독서 같은 취미 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밤에는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하고 핸드폰 없이 푹 잠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스트레스를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을 알았어요. 스트레스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관리하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수진이는 영수에게 말했어요. 정말 선배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스트레스 해소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도와가며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수진이의 스트레스 탈출기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 많은 이들이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게 되었어요.